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선출이 울산 지역 여야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조직 정비와 문호를 개방하는 등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나서기로 했고, 민주당도 청년위원회 확대와 함께 질적 향상, 인재 영입 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울산 지역 정치권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청년 당원들의 입당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다음 달 초 운영위원회를 열어 박성민 국회의원을 시당 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하고 새 지도부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7월 중 이준석 당대표의 울산 방문 일정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청년과 여성위원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복지 등 게릴라식 특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낡은 보수의 이미지 변신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젊고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 당의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젊은 당 대표도 나오고 해서 중앙당과 연결을 해서 아마 우리 울산도 보수 우파 지도자들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현재 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일부 지역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당무감사가 진행 중이며 당무감사가 완료되면 동구와 울주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새로 선출하고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 젊은 인재 영입과 육성에 적극 나서고 청년위원회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상원 시당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중심의 깜짝 인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위원회 중심으로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깜짝 놀랄 인사를 할 겁니다. 제가요. 민주당은 오는 16일 정책 엑스포를 열어 울산의 비전을 제안하는 등 정책의 질적 향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준석 돌풍에 따라 지역 여야 모두 혁신과 쇄신, 젊은 인재 영입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이준석 당대표 첫 인선으로 비서실장에 발탁돼 김기현 원내대표와 함께 울산 출신 의원들이 중앙정치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개혁과 관련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왔고 당내 소장파와 개혁 모임에 참여해온 점 등이 발탁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의원은 정책과 당내 현안 등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가 제대로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으로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짧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당심이나 민심이 이제 변화를 선택을 해서 젊은 우리 이준석 당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준석 체제가 연착륙하고 성공을 해야 우리 당이 살고 또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통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비빔밥에서 고추장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저희들 같은 스태프들은 이 고추장이 너무 맵거나 너무 싱겁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역학적으로 연관된 확진자는 9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현재까지 확인된 울산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297명으로 25개 집단에서 172명, 해외 입국자 3명, 개별 사례 12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을 포함해 변이 바이러스와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확진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9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 3월부터 울산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3월부터 전체 초등학생에게 10만 원씩의 입학 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지원을 받는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11,462명으로 약 11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합니다. 또 저소득층과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도 전체 학생에게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어제 경북도청에서 열린 영호남 8개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울산, 양산, 부산 광역철도 건설을 지역 균형 발전 과제로 건의했습니다. 송철호 시장 대신 참석한 장수환 행정부시장은 광역철도 건설과 함께 수소산업 관련 규제 해소와 10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박람회 그리고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 시도의 지원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과 탄소 중립 법제화, 수소산업 규제 해소,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11개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오는 7월 시행하는 자치경찰의 범죄 예방시설 설치와 순찰 강화를 가장 많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이 최근 시민 1,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범죄 예방 활동으로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가 39.5%로 가장 높았고 순찰 강화가 31.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장소로는 주거지역이 34.3%, 유흥 번화가 30.3% 순을 보였고 사회적 약자 범죄 가운데 최우선 해결 과제는 청소년 범죄가 30.1%, 성범죄 24.8%, 아동학대 범죄 24.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마두이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를 연기하며 아쉬움을 남겼죠. 연기된 축제 대신 전통 줄다리기 전승단체가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열리면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도전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지플력거 만든 100m 길이 큰 줄. 300년 전 단오날 수백 수천 명이 모여 함께한 울산의 줄당기기는 산에서 바다로 빠져나가는 전기를 붙잡는 일종의 의식 같은 행사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주로 농촌에서 풍년을 기원하며 진행됐던 줄당기기였지만 울산의 줄당기기 마두이는 도심지에서 지역의 안녕을 도모하는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줄다리기가 대부분 이제 농촌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울산 같은 경우는 정말 대도시 한가운데서 도심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함께 이런 전통 콘텐츠로 줄다리기 한다는 모습에서 이런 공동체 민속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가치가 높은 민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중단됐다가 2012년부터 다시 재개된 것도 이런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청은 마두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추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축제는 10월로 연기됐지만 이미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전통줄다리기 관계자들을 초대해 추가 등재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중구청은 일단 울산시 무형문화재 등록을 시작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울산시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영산줄다리기 등 6개 줄다리기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열리는 줄다리기라는 차별점을 갖춘 마두이가 울산을 넘어 세계적 유산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검찰이 1년 사이 중대재해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현대중공업 산업재해와 관련해
한영석 사장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이 가운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대중공업 임직원 2명은 구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임직원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16명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9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에 고정되지 않은 장치물 추락으로 사망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모두 5명이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에 맞춰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으로서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대표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조선업이 이딴 수주로 올해 하반기 작업 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생산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기준 40척 47억 달러 상당의 선박 수주 실적을 기록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오는 7월 말까지 선체 조립과 선박 의장 2개 직종에 100여 명의 기술교육원 연수생 모집에 나섰지만 정원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선업계는 조선업의 장기 불황으로 노동 강도 대비 임금이 낮아져 구인난이 심각하다며 조선업종 특별지원 연장과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산하의 완성차 3사 노조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완성차 3사 노조는 어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현행법 조항을 출생 연도에 따라 차별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 명의로 제출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에 관한 청원은 국회 검토 절차를 거쳐 어제부터 일반에 공개됐으며 7월 14일까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과 기초단체장, 광역과 기초의원들의 부동산을 전수조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이어 전수조사 시 전현직 선출직과 형제, 자매, 배우자 직계까지 범위와 대상을 확대해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차명에 의한 투기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임금택 의원이 어제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비서실장 직급을 별정 5급으로 올리는 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의원은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5급까지 승진하는 데 30년 이상 소요되는 데 반해 구청장 당선으로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5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현재 남구는 구정 현안 문제에 집중해도 부족한 현실인데 비서실장을 별정 5급으로 하느냐 마느냐는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울주군의회 허은영 의원이 집행부의 자료 제출 거부는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의원은 어제 열린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의원들이 울주군에 예산안 기초자료 등을 요구했지만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이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주 문화센터에서 지난 금요일 올해 첫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군민들과 무대에 오를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지역 예술인 모두가 만족해하는 무대였습니다. 서울주 문화센터는 서울주를 청년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고 울주군 전체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 서울주 문화센터 공연장에 오랜만에 관객들이 찾았습니다. 흥에 겨운 밴드 공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박수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날려버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지쳐 있었었는데 이번 기회로 마음이 되게 많이 풀릴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적인 무대에서 활동해오던 지역 예술인들도 관객들의 박수에 화답하듯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써 이제 예술가들이 무대를 설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관중들, 대중들에게 이런 좋은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국민들을 위해 울주군이 올해 첫 콘서트를 서울주 문화센터에서 연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로 관람객도 50%까지 수용했습니다. 음악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울주 싱어론 콘서트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마음을 힐링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주 문화센터는 올해 첫 콘서트를 시작으로 서울주를 청년문화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는 등 청년 문화를 울주군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서트 많이 기획하겠고요.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문화적인 거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과 지역 예술인 모두 만족하는 무대로 펼쳐진 서울주 문화센터의 올해 첫 콘서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에 따라 대중음악 공연장은 실내외 구분 없이 최대 4,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 앞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지역 곳곳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시가 어제부터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활동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감시는 장마철 등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울산시는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감시반을 편성해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입니다.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울주군은 여름철마다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온산국가산단과 삼동면 유기질 비료 생산시설 등으로 대기 방지 시설과 악취 저감 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악취 오염도 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말에도 악취 순찰반을 운영하고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과 이동식 대기 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민원 다발 지역의 악취 배출원을 추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던 옥동 상박골못 수변 경관 사업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남구청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부유식 산책로 등 산책로 378m와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 휴양 공간으로 조성된 옥동 상박골못 수변은 안전 안내판 설치를 마친 후 이달 중 정식 개방할 예정입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이웃과 바다를 지키는 슬기로운 방역생활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1,30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을 어제 울산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달간 실시된 이번 캠페인은 5천만 보를 목표로 기부된 걸음수에 따라 울산항만공사가 친환경 마스크를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8,7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3억 3천만 보를 달성하면서 마스크 1,570장을 울산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마스크는 울산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보다 6억 6천만 원 감소한 35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세수 감소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는 남구가 9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주군 82억 원, 북구 71억 원, 중구 65억 원, 동구 38억 원 순을 보였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